성경시록 57권 성종 6년 7월 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1475년 명성화 11년 밤 초경에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서쪽에 음악을 울리는 소리가 있으니 들어보고서 아뢰라 하였다. 성경시록 57권 성종 6년 7월 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연에 나아갔다. 강론이 끝나자 영사 홍윤성이 아뢰기를 올 겨울에 영안도의 국경 방비를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건주의 적이 변당을 침구한 지가 여러 번인데도 병졸이 2,000명에 이른 것이 오늘날과 같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만주의 아내가 셋인데 하나는 알타리, 하나는 올량합, 하나는 화라운이고 그 아들 추장 보가대라는 자는 화라운이 낳은 것입니다. 건주인은 비록 온 병력을 다 거느리고 온다 해도 3,000명은 얻을 수 없으니 그들이 화라온의 군사를 청해 온 것이 명백합니다. 오랑캐의 풍속은 다른 부족에게 군사를 청했다가 1인을 잃으면 10인으로서 속바치고 말 한 필을 잃으면 10필로서 속바치게 되는데 지난해 겨울에 2번이나 침구했으나 이익을 못 보고 돌아갔으니 형세가 반드시 다시 침구할 것입니다. 청컨대 빨리 장수를 보내어 방어에 대비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성종시록 57권 성종 6년 7월 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소격서 영, 2, 3, 산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시록 57권 성종 6년 7월 6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57권 성종 6년 7월 6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승정원 사령 박산이 고하기를 어젯밤에 원걸레의 집을 지나는데 그 동산에서 노래소리와 피리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하였다. 승지 등이 즉시 원걸레를 불러서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내 집은 아니고 이웃의 제용감 주부 조구서의 집이 있는데 어제 오후에 비로소 음악을 울리고 모여서 술을 마시다가 밤 이경이 되었어야 헤어졌습니다 하였다. 승제 등이 또 재생 원동 이문의 야직하는 사람을 불러 음악을 울린 곳을 물으니 악공 7만이 고하기를 왜 이 도정의 집에서 어제 인정회 때 피리를 불고 검은그릇하고 북을 치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므로 즉시 들어가서 아뢰니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제용감 주부 조구사와 회의도정 추가 죽음의 영이 내려진 때를 당하여 음악을 울리고 모여서 술을 마셨으니 그들을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경시록 57권 성종 6년 7월 6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광산도원군 김국강이 와서 아뢰기를 제 아들 김긍리가 지금 여산 군수로 제수되었는데 신의 아내가 병에 걸려서 목숨이 조숙에 달려있으며 신도 늙어사오니 고쳐 임명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긍리를 경직에 서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57권 성종 6년 7월 6일 개축 여섯 번째 기사 의검부에서 중학윤의 죄상을 국법에 따라 규명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사형을 감하고 먼 변방에 충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원상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하니 조승문과 김질이 의견을 아뢰기를 학윤이 홍씨의 모살한 일은 없으니 사상은 과연 의혹입니다. 그러나 다른 범관의 예는 아니니 장 100대의 먼 변방으로 충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학윤이 홍씨를 모살한 것은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없으나 다만 홍씨의 초술이 드나들면서 시종하는 여성 정인을 간통하여 15년 동안 두 아들까지 낳게 되었으니 다른 중들의 반감하는 예는 아니다. 장형 100대의 먼 변방으로 충분시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57권 성종 6년 7월 6일 개축 일곱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57권 성종 6년 7월 6일 개축 여덟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57권 성종 6년 7월 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57권 성종 6년 7월 7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대전의 검제조에 도성 안의 중들이 유숙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대접대를 허용하는 사람은 아울러 문제하지 않았으므로 중들이 여염에 머물러 유숙하면서 음욕을 제 마음대로 행하니 아주 옳지 못한 일입니다. 청컨대 중을 접대하도록 허용한 호수를 아울러 공문하여 과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57권 성종 6년 7월 7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7일 갑잇 네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8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서교위에 거둥하여 관가하고 농민에게 술을 대접하게 하였다. 영복정에 올라가서 조선을 보고는 배가 몇 척이나 되는가를 물으니 호조겸 판사 조승문과 도승지 유지가 대답하기를 70척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조선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를 물으니 또 대답하기를 삼도 경차관 신중림과 천호 3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불러와서 술을 대접하도록 하였다. 의가가 희 우정에 이르러 물고기를 구경하고 종척과 제신과 여러 장수들을 불러와서 술을 대접하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예승석이 양잠도 해수에서 수납한 명주실을 바쳤는데 검은칠을 한 상자를 담았으므로 전교하기를 상자가 비록 하찮은 물건이지만은 또한 백성의 물력에서 나왔으니 그것을 감사에게 유시하여 이후에는 이와 같이 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0일 정사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하숙부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사은사 이서장과 성절사 김양경이 같은 시기에 압록강을 건너가니 그들에게 호송하는 군졸 250명을 뽑아서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1일 무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1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일본구 장문주 삼도위 등원 정성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1일 무호 세 번째 기사 이극배가 평안도의 적변의 대비책에 대해 아래자 조정장들을 선발하다. 이보다 앞서 병조판서 이극배가 아래기를 평안도의 상토 구자는 압록강과의 거리가 100열이나 되어 저기 다니는 길이 매우 머니 염려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강계와의 거리가 100리나 되므로 혹시 적변이 있게 되면 달려와서 구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산진과 창성진 등은 바로 적의 침입하는 길목에 있으니 벽동진은 비록 험지에 의거하고 있지만은 올봄에 적이 침입해 온다면 그 도로를 알고 있으니 방비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관할구역인 벽단, 창주 등 구자도 방어가 아주 기묘한데 고단하여 원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 진성은 험지에 의거한 것이 아닌데도 위로 고산리와의 거리가 80열이나 되고 아래로는 이산과의 거리가 60열이나 되며 구령구자는 바로 저기 침입하는 길목에 있는데도 위로 창성과의 거리가 70열이나 되며 이 구자는 성이 비록 험지에 의거하고 있지만은 위로 이산과의 거리가 70열이나 되고 아래로 벽동과의 거리가 80열이나 되며 방산구자는 위로 삭주의 구령과의 거리는 60열이나 되고 아래로 의주와의 거리가 60열이나 되니 모두가 고단의 형세가 약합니다. 인사는 의주와의 거리가 60리나 되는데 그 사이는 넓고 평평한 들판이므로 적이 침입해 오는데 막힘이 없습니다. 영안남도의 삼수와 해산도 또한 고단의 형세가 약하니 이런 등류의 여러 진에는 모두 조전장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평안도의 추파구자는 강계와 서로 가까우니 구원하기가 편리하고 쉬울 것입니다. 만포성은 높고 험지에 의거해 있으며 사절들도 쓸만합니다. 의주는 목사와 판관이 있고 또 절도사가 뇌양하면서 머물러 방비하고 있으니 이런 등류의 여러지는 비록 조전장을 보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강계는 안에 있으므로 방어가 그다지 기묘하지는 않으니 부사가 겨울철에는 고산리에 나가서 지키고 판관이 본고을에 남아 지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삭주는 압록강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데도 이보다 앞서서는 부사가 겨울철에 본성을 비워두고 구령을 나가서 지켰으니 옳지 못한 듯합니다. 지금 이후에는 본 고을에 남아서 지키다가 구령에 변고가 있은 후에 달려가서 원조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하였다. 또 아래기를 저 적들이 만약 우리가 전일에 응징했다는 이유로서 대대적으로 엄중함
방비를 행한다면 반드시 비록 가더라도 한갓 헛수고만 하고 성과가 없을 것입니다. 올해에는 적이 와서 변방을 침범하지 않은데 만약 국가에서 전일에는 힘이 적어서 대적하지 못한다고 여겨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장차는 여러 부위에 군사를 청하여 길을 나누어 침구해 들어와서 혹은 군사를 둔치기도 하고 혹은 성을 포위하기도 하면서 사면에서 초략할 것이니 진실로 염려가 될 만합니다. 오랑캐는 남을 속이는 꾀가 여유가 있으니 우리 편에서는 방비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년에 이산, 창성, 벽단, 창주, 방산에서는 조전장을 보내었으며 그 나머지 여러 진은 이웃진으로 하여금 서로 구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두 진의 거리가 모두 멀므로 비록 급히 일어난 병고가 있더라도 형세가 미처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이 벽동에 쳐 들어왔을 때 박양신이 거느리고 있던 장수로서 벽단을 포위한 것을 보고서도 미처 구원할 여가가 없었으니 이것이 그 한 가지 징험입니다. 그러니 신의 생각으로는 조전장을 많이 보내어 요회지의 여러 진을 나누어 지키는 것만 갖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또 중신에게 여러 장수들을 지휘하도록 명하여 혹시 적변이 있으면 기회를 이용하여 덮쳐치게 한다면 전일의 치욕을 한번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압록강 가의 군수가 넉넉지 못하니 올해는 안주, 이북 여러 고을의 전세는 모두 압록강 연안의 여러 진에 수송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고는 마침내 조정장이 될 만한 자로서 전 사직 이흠석, 전 절도사 민효원, 행 첨지 박양신, 행 훌륭한 도정 박성손, 행 사맹 신주, 행 사직 구겸, 행 전행 혈령 송중문, 전행 부사 김유한, 전행 첨전 절제사 이양구, 행 사맹 권종손, 행 첨절제사 이승례, 행 호군 경유공, 행 사맹 이소, 전행 사정 박사형, 전 부사 설무림, 행 사직 홍윤청 등의 이름을 써서 아뢰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원상과 일찍이 평안도 감사와 절도사 절제사 수령을 지낸 사람을 불러오게 하라. 내가 장차 이를 친히 의논할 것이다 하였다. 이때 이르러 원상 정인지 정창성 한 명의 조승문 김질 윤자원 김국관과 일찍이 관찰사를 지낸 이계손 김경관 권감과 일찍이 절도사를 지낸 박중성 김견수 이철견 황사윤과 일찍이 절제사를 지낸 이극균 정형과 일찍이 수령을 지낸 이거인 권종손, 전자원, 신주, 허형손, 박양신, 박성손이 부름을 받고 대궐에 나오니 임금이 성전전에 나아가 이들을 인견하는데 이극배도 또한 입시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전장이 될 만한 사람을 병조판스가 이미 산망의 후보자로 추천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현명함과 우매함은 시험해보지 않고는 알기가 어려우니 경등은 마땅히 각자가 아는 바를 선거해야 할 것이다 하고는 이내 도승기 유지에게 명하여 수의하도록 하였다. 원상은 오차지 조한신, 오서, 윤말손, 전자원, 이거인, 황사윤, 성규달, 민효관, 안인후, 조종지, 김견수, 박식을 추천하였고 여러 재상들은 오자치, 조한신, 윤말손, 복승리, 이병정, 오서, 원간, 안인후, 심응, 조유형, 이괭, 김효손, 양인백, 박충신을 추천하는 임금이 오자치, 조한신, 오서, 윤말손, 이거인, 황사윤, 민효관, 김견수, 양인백, 박양신, 박성손, 신주, 이소에게 낙점하였다. 임금이 이내 여러 세상에게 이르기를 지금 풍속이 크게 무너졌는데 혼인의 한 가지 일로서만 말하더라도 사람마다 모두가 부잣집을 가려 취하게 하니 또한 좋은 풍속은 아닌 것이다 하니 정창손이 아뢰기를 지금의 혼인을 의논하는 사람은 세계는 유의하지 않고 다만 재물만 의논하고 있습니다. 대저 풍속은 위에서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법입니다. 신이 듣건대 지금 공주가 장차 하가하려 하는데 준비하는 일이 너무 사치가 많다 하오니 신은 이 비용을 줄이고 전략하여 위에서 이를 먼저 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김질은 아뢰기를 지금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사치를 승성함으로 그 시기를 잃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1일 무 네 번째 기사 경기 수군 절도사 신이중과 양근 군수 이신충이 하직하니 임금이 신이중을 불러보고 이르기를 경기에는 무슨 적구가 있겠는가마는 다만 수루가 사방으로 통했으니 근심이 없다고 보증할 수가 없다. 만호와 선졸들을 항시 교찰하도록 하라 하고 이신충에게 이르기를 경기가 요사이 흉년으로 인하여 백성이 실업한 사람이 많다 하니 백성에게 폐해를 끼치지 말고 사랑하고 구휼하기를 힘쓰라 하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1일 무 다섯 번째 기사 원생에게 명하여 군적청에서 아랜 군액 충정의 편리 여부를 의논하게 하니 정인지 정창성 한 명의 조승문이 의논드리기를 대저 각 고을의 인물이 쇠잔하고 번성한 것은 때에 따라 같지 않는데 만약 정수에 국한시킨다면 쇠잔한 고을에 있는 백성을 다 찾아내어 수요를 충당하게 될 것이고 큰 고을에는 한가한 장적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균평하지 못함이 심할 것입니다. 하물며 변동하여 옮기는 즈음에는 간사한 이속들이 농간을 부려서 패단을 만듦이 또한 많을 것이므로 온 나라가 수요를 일으킬 것입니다. 또 조정이 제정한 법은 갑자기 고칠 수는 없습니다. 고향의 한 고을로 말하더라도 전일에는 군액이 비록 많았으나 근래에는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가 버렸으며 더구나 강릉의 수호군으로 충당하게 되어 현재는 있는 군정은 매우 적으므로 강제로 수요에 충당하게 할 수는 없으니 나머지는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 있는 병조에 따라서 군대의 정원을 국한하여 정했다가 또다시 고향을 떠나가 버려서 그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폐해가 또한 오늘과 같을 것이니 그전대로 두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였다. 김질, 연자원, 김국광은 의논드리기를 가령 금천의 군액을 200명으로 정한다면 갑사가 20명, 별시위가 10명이 되고 나머지 70명은 모두 정병이 될 것입니다. 정병을 또 제주를 시험하여 갑사와 별시위로 삼는다면 정병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갑사와 별시위가 혹 죽든지 혹은 흩어지든지 한다면 정병의 수요는 증가될 것이니 모두가 증가하거나 줄이지 말고 본래의 100명 수요로 정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한다면 군사를 일으킬 때에 부오의 구분이 문란하지 않고 향리를 같이 한 사람들은 서로가 비호하게 되어 남은 군정이 저절로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1일 무 여섯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조전장의 수소를 병조로 하여금 정하게 하라 하니 병조에서 아뢰기를 민효가는 상토로 황사유는 위언으로 신주는 이산으로 양인백은 아이로 윤말소는 벽동으로 박양씨는 벽단으로 조환씨는 창주로 박승소는 창승으로 오자치는 구령으로 이소는 방산으로 김견수는 인산으로 오소는 해산으로 각기 군관 8인을 거느리고 가도록 하였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수소는 수비하는 곳이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1일 무 일곱 번째 기사 도승지 유지가 아뢰기를 한 명의 말이 지금 보내는 조정장 김견수 황사유는 일찍이 본도의 절도사를 지낸 사람들인데 도리어 그들에게 하숙부의 지위를 받도록 하니 절차가 뒤바뀐 것이 아닙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명령해 보낸 사람을 하숙부가 우대하며 지속을 하겠는가. 김견수 등도 또한 하숙부의 지위를 받는 것이 치욕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의 김견수는 또 곧 내일의 하숙부가 될 것이니 처지를 바꾸면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알아듣도록 다 이르라 하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2일 기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2일 기미 두 번째 기사 감찰, 윤파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2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정신석과 김용보를 오게 해서 면제를 하도록 청합니다 하니 호조의 사례기를 정신석은 전교를 받들어 부정을 적발했는데도 죄수와 빅문을 하는 일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정신석을 승정원으로 불러와서 묻도록 하니 정신석이 아뢰기를 김용보는 거도산 1층마다 각기 쌀 4석 5석과
죽피방석, 피죽상자, 대죽, 초두는 등 물건을 싣고서 김포에 정박하여 고향에 있는 자기 첩의 집에 보내어 마당가에 쌓아두었는데 이 일은 첨지 심응에게서 들었습니다. 김용보는 남포에 도착해서는 성문이 닫힌 것을 붕괴하여 현령의 군관을 가두니 현령이 노하여 김용보의 영만 내필로서 잔물을 함부로 신고 또 두 명의 연호에게 남자의 옷을 입혀 그대로 말을 타고 가서 관찰사에게 보고하려고 하다가 중지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신의 아들 충량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함께 기록하여 이를 아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심응을 불러서 이를 물어보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2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통감 강목을 강론하다가 위나라 시중 고필이 상국의 원유가 너무 넓으니 그 절반을 줄여서 가난한 백성에게 주기를 청하였으나 위나라 임금이 바야흐로 급사 중 유수와 바둑을 두고 있었으므로 마음이 고필에게 있지 않았다. 고필이 옆에 매시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으나 진술에 아릴 수가 없으므로 갑자기 일어나서 유수의 머리털을 휘어잡고 구토하면서 말하기를 조정이 다스리지 못한 것은 실로 너의 과실이다 하고는 고필이 글로서 상세히 아뢰니 위나라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는 대목에 이르러 임금이 동지사 이승소에게 이르기를 위나라 임금이 주사하는 것을 듣지 않는 것은 이미 지나친 일이다. 고필이 유수를 구타한 것은 너무 지나침이 없겠는가 하니 이승소가 대답하기를 고필은 지나쳤는데 위나라 임금이 너그럽게 용납하여 처벌하지 않고 그 주사를 옳게 여겼으니 진실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원위에서는 현명한 군주가 쏟아져 나와 군신들의 간언을 능히 용납해 주었으므로 왕위를 지낸 횟수가 100여 년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계속 강론하다가 위나라 임금이 조구서를 내려 사문과 무격을 사사로이 기르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보내어 관가에 나아가게 하되 2월 15일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면 사문과 무격은 죽이고 주인은 가문을 주멸한다는 대목에 이르러 이승소가 이르기를 이와 같이 가혹하고 각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문과 무격은 모두 좌도이지만은 그러나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어찌 하루아침에 갑자기 혁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군주가 이를 좋아하지 않은 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군주가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비록 혁파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약화될 것입니다. 대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물을 막는 것과 같으니 물을 막으면서 반드시 조그만 틈도 없도록 하려 한다면 반드시 크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백성을 다스리는 일도 또한 일체로 법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 한다면 또한 반드시 큰 배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위나라 임금의 이 검령은 옳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다만 주인에 대한 가문을 주별한다는 것이 지나칠 뿐이다 하였다. 좌도는 사도를 말한다. 성정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2일 기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정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3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3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심응이 부름을 받고 와서 아뢰기를 지난 5월 보름 때에 신이 김포의 농사에 가서 조선 5, 60척이 포구에 정박한 것을 보고서 신이 조선 지로감고에게 묻기를 사방에서 운반한 조선이 한 곳에 와서 정박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감고가 대답하기를 이곳에 경찰관의 집이 있으므로 이곳에 모였습니다고 했습니다. 때마침 겉옷은 10척이 김용보의 집으로 왔는데 감고가 말하기를 배 한 척마다 모두 죽비방석, 대죽, 초둔 등의 물건을 싣고 경찰관의 집에 운반해 바쳤고 쌀가루도 실어 가지 않은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호조 참판 김양경과 겸판서 조성문에게 말했습니다만 그 겉옷은 한 척마다 쌀 4-5석을 싣고 있었다는 말과 피죽상자, 죽비방석, 대죽, 초둔 등의 물건이 김용보 첩의 집 마당가에 쌓여 있었다는 말은 신은 사실 말하지 않았으니 지로감고에게 묻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로감고에게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57권 성조 6년 7월 13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7권 성조 6년 7월 13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7권 성조 6년 7월 14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7권 성조 6년 7월 14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우차참 어유소가 와서 복명하니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인견하고 이르기를 경이 오랫동안 북도에 있었으니 패단되는 일이 있지 않았던가 하니 대답하기를 없었습니다. 다만 구 황염을 담는 동이를 관찰사와 절도사가 각기 한 개씩을 오진에 두고서 일일에 새를 그 동이로 한 석씩 거두니 백성들이 매우 이를 괴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도에서는 철물은 생산되지 않으니 동이가 만약 깨진다면 다시 주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지금 백성의 집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으므로 시초 7, 80리 밖에서 거두어 소금을 굽는 일은 실제로 어려우니 이를 그만두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법을 이미 제정하였으니 어찌하겠는가 하니 어유소가 아뢰기를 십몇 년 무렵에 본도의 관찰사가 개청하여 처음 설치했던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도승지 유지에게 이르기를 법을 제정한 사유를 상고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어유소가 또 이르기를 오진 중에 경성, 종성, 경원, 경흥은 성 밑에 거주하는 올영합이 매우 많으므로 저기 침입해 오기가 어려운 형편이나 다만 온성은 저기 침입해오는 길의 요충이므로 여러 성의 올적합이 모두 이 길을 경유하여 들어와 침구하게 됩니다. 지금 바야흐로 장성을 쌓고 있으니 역사가 끝나기를 기다려 풍천 구자에 마누를 두어 이를 방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천천히 마땅히 다시 의논해 보겠다 하였다. 유지가 아뢰기를 신이 어유소에게 들었는데 이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초피와 서피를 무역하고 있어 북방의 큰 패단이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비록 초피와 서피를 곡물을 줄였으나 패단이 오히려 제거되지 않은 것은 풍속이 사치를 숭상하여 복식을 반드시 초피와 서피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조사로서 관계가 사품에 승진되면 종산품과 서로 어울림으로 반드시 초피와의 이 엄을 착용하며 또 모구는 노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나이 젊은 부녀들도 모두 초구를 입는가 하면 이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 모이기를 부끄럽게 여겨 수십 명의 부녀들이 모이면 한 사람도 입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피의 값이 오르자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북도에 구름처럼 모여 사기를 구하여 그치지 않아 심지어는 우마와 철무로서 이를 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야인이 화살촉은 옛날에는 모두 뼈를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모두 쇠로서 만드니 이는 진실로 우리나라 사람이 철무를 가지고 초피를 교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어유소에게 묻기를 과연 철무로서 초피를 바꾼 사람이 있는가 하니 어유소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온성 사람이 홈이 두 자루로서 서피 두 장을 바꾼 사람이 있었는데 신이 잡아서 계문하였으나 마침 사유로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 사람들도 또한 철무로서 야인들에게 무역하는 사람이 있던가 하니 어유소가 아뢰기를 법이 엄중하여 전연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유지는 아뢰기를 그 폐단을 고치려고 한다면 먼저 그 근원을 막는 것과 같은 것이 없으니 당상간 외에는 초피와 서피의 장식을 일체 금지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능단은 또한 우리나라의 생산이 아닌데도 우사하고 사치하는 사람들은 힘써서 입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사의 무리들이 장사를 하여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도의 전체 백성들이 물건을 운반하는 일에 시달리게 된 것이 이 일 때문입니다. 얼마 전 주상께서 제신들에게 능단 입기를 좋아하는 패단을 말하였는데 이로부터 입은 사람이 적어져서 능단의 값이 잘못 허해졌으니 지금 다시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 사치하는 풍속을 완전히 고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단하는 사목을 승정원에서 의논에 아래라 하고는 어유소에게 돌아보고 이르기를 경이 북방에 있게 되자 북방 사람이 모두 경의 위엄과 덕망에 복종했으니 내가 매우 기뻐한다 하였다. 구 황염은 흉년에 굶주림을 구제하는 데 쓰는 소금이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4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4일 신유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삼가의 죄수 산호 눌대가 세 번 절도를 금한 것은 유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경시록 57권 성종 6년 7월 14일 신유 5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의 전교하기를 평안도는 요즘 방으로 인하여 피폐함이 더욱 심하니 병신년 봄까지 한정하여 모든 대소 조관들이 어버이를 배웠거나 고향에 돌아가 장사 지내는 일 외에는 왕래하는 것을 허가하지 말고 중간이 휴가를 받아 고향에 돌아가는 사람도 또한 초료와 죽반을 공급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57권 성종 6년 7월 14일 신유 6번째 기사 상의원에 전지하기를 평안도의 조전장 김견수 황사윤 민효관 신주 양인백 윤말손 조환 신주 오자치 이소에게와 영안도의 조전장 오서에게 초구 각 한 벌씩을 하사하고 박승손 박양신에게는 유유철리 각각 한 벌씩을 하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57권 성종 6년 7월 14일 신유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57권 성종 6년 7월 14일 신유 8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57권 성종 6년 7월 15일 임술 첫번째 기사 조화를 받다. 성조시록 57권 성종 6년 7월 15일 임술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57권 성종 6년 7월 15일 임술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57권 성종 6년 7월 15일 임술 네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57권 성종 6년 7월 15일 임술 다섯번째 기사 이파를 가정대부 이조 참판으로 성규다를 통정대부 병조 참의로 이병정을 통정대부 병조 참지로 임숙을 통정대부 황주 목사로 김숭한을 통정대부 행숙천 도호부사로 구겸을 가선대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삼았다. 성종시록 57권 성종 6년 7월 16일 개해 첫번째 기사 큰 비가 내리다. 성종시록 57권 성종 6년 7월 16일 개해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57권 성종 6년 7월 16일 개해 세번째 기사 영의정 정창순과 조아이정 한 명예가 와서 아뢰기를 일본국의 통신부사로 임명된 이 측은 제감과 기도는 보통 사람이 아니나 다만 오른팔이 병이 나서 능히 굽히고 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데에 있어서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고 서장관 표연 말은 신등이 그 사람 낸 품을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시를 잘 못 짓는다고 합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정사, 부사와 서장관을 비록 모두 사인으로 삼을 수는 없더라도 한 사람은 반드시 시를 잘 짓는 사람이 있어야만 대국의 사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만일 시를 요구하는 데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울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고쳐 임명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57권 성종 6년 7월 16일 개한 네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57권 성종 6년 7월 16일 개해 다섯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교를 받으니 윤대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수령은 백성의 모범으로서 우러러보는 존재이므로 한 가지 일의 실수로서 이를 욕보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감사와 절도사들이 산품 이하에 관하는 바로 처단하라는 명령에 혹은 기묘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문득 형장을 가하면서 이들을 노예처럼 대하니 이것이 어찌 사대부를 대우하는 예절입니까? 하였다. 내 생각에도 수령은 신분이 낮은 관원이 아니다. 그래서 군주도 또한 마땅히 예절을 갖추어 대우하는데 절도사 등이 어찌 수령을 예절로 대우하지 않겠는가? 수령은 각기 아정과 백성을 거느리고 있는데 만약 부당하게 침욕을 받는다면 부끄러운 얼굴로서 공무를 집행하게 될 것이니 뜻있는 사람으로서는 참아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늘의 절도사 등이 감사와 더불어 권위를 다투어 문득 수령에게 매를 치는 욕을 가하여 수령들로 하여금 인근을 풀어놓고 가버리도록 하니 실로 국가의 체면에 어긋나는 일이다. 진실로 말하는 바와 같다면 그것을 의논하여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자세히 참고해보니 병전의 용형조에 장수가 임금의 명령을 받고 밖에 있는 사람을 장형 이하의 죄는 바로 처단한다고 하였고 형전의 추단조에는 관찰사는 유형 이하의 죄는 바로 처단한다고 하였으며 수금조에는 문무의 관원은 계문하여 수금하고 사죄를 범한 사람은 먼저 수금한 뒤에 하고 난 뒤에
계문한다고 하였고 추단조에는 문무에 관하니 십악과 간도와 법을 어기고 사람을 죽인 것과 법을 굽혀 장물을 받은 죄와 범한 이 이외의 태형과 장형은 모두 속전을 받고 사죄의 장형 100대 이상은 장형을 집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절도사의 관할을 받는 사람이 군무 이외의 범죄가 장형 이상인 것은 관찰사에게 공문을 보내어 추단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도의 관찰사는 다만 바로 처단한다는 법에만은 의거하여 수령이 만약 부서를 기일 내에 보내지 못하는 실수가 있으면 간혹 문득 수금과 장형을 집행하니 매우 국가의 체면을 잃은 일입니다. 절도사도 또한 진법을 연습하다가 군율을 어긴 것과 군기를 연마하지 않은 아주 작은 차오될 일까지 모두 군법으로서 논단하여 옥에 가두어 형벌을 가하니 더욱 적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참건대 지금부터 무릇 수금, 추단, 이문 등류의 일은 일체 대전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셨사하였다. 임금이 원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정창성과 홍윤성이 의논을 드리기를 감사는 한 지방을 맡아 다스림으로 교수와 대전에서 감사가 유형 이하의 죄는 바로 처단하게 한 것은 그 책임을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지금 대전의 수금조에 계문에 있어서 먼저 수금하고 난 뒤에 계문하는 법은 서울과 지방의 형벌을 관장하는 관리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므로 감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 장형 100대와 유형 3천리 이하의 죄는 법에 의거하여 추구하고 바로 처단하여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만약 작은 죄와 개인의 원한으로서 혹은 말 앞에 뒤따라 쫓아가서 결박하거나 머리털을 휘어잡거나 하면서 여러 방법으로 능용하는 것은 조사를 대우하는 채무가 아니니 이것은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절도사의 경우는 무릇 군무에 관계되는 이외에 수령들이 만약 범죄가 있다면 감사에게 공문을 보내어 법에 의거하여 추구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어서를 내리기를 감사가 수령을 능욕할 수는 없으니 내가 마땅히 친히 경계하여 내보내겠으며 절도사는 군무 이외에는 함부로 결단할 수 없으니 법을 제정하여 이를 금지시켜라 하였다. 이문은 공문을 보내는 일이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6일 개해 여섯 번째 기사 일본국 통신사 의정부 사인 배맹후와 부사인 홍문관 스찬 이명순과 서장관인 이조정랑 채수로 낙점하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6일 개해 일곱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노헌만에게 연좌된 광량에 정속된 노어화이와 소생들을 특별히 의숙공주에게 급여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6일 개해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 감찰 박사영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7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사치와 참남함을 금하는 규정을 조회 올리니 전지하기를 우리나라는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은 가난한데도 젖어온 풍속이 사치하고 참남하여 검제의 조건이 이미 대전에 갖추어 있고 또 여러 번 검소해야 한다는 교지를 내렸는데도 오히려 소박하고 순우한 대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지방의 물건을 다투어 숭상하여 북경에 간 사람이 채당과 기물을 함부로 사서 짐바리에 실어 운반해 오니 영로가 피폐해졌다. 초피와 서피의 경우는 비록 토산물이라 하지만은 유독 양계에서만 생산되는데 지금 상고들이 한 곳으로 모여 이익을 도모하고 수령과 진장들도 또한 백성에게 취하며 심한 경우는 저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물건을 팔고 사기까지 하니 이로 말미암아 양계가 시끄럽다. 그래서 내가 매우 염려하니 다시 조령을 정해서 부박한 경쟁을 건절시켜 실제로 백성의 폐해를 제거하도록 한다 하고 그 조령에는 1. 사라능당은 시중에서 매매하는 것을 일체 금지시킨다. 중국과 이웃나라의 대소 사신을 접견할 때나 본조의 연양 이외는 비록 당상관이랄지라도 금하고 당상관의 아내 이외의 여복에도 금한다. 비록 창기일지라도 어전에서 정제할 때 이외는 또한 금하고 이속과 서인과 복리의 낭자, 망건의 장식도 자질구레한 물건도 역시 금한다.
1. 북경에 가는 행차에 만약 정한 수량 이외의 물화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검찰하는 관원이 능히 검거하지 못하면 파출시키고 소용하지 않는다. 1. 초피와 서피는 당상관 이외의 조사의 의복과 이음에는 일체 금하고 당상관의 아내 이외의 의관에도 또한 금한다. 1. 상항의 사라, 능단, 초피, 서피 등의 물건을 양계에서 교역하는 사람은 장행 100대를 집행하고 변방의 먼 곳에 충분하며 있는 곳의 수령도 또한 제서 유의율로 논제하여 파직시키고 사용하지 않는다. 1. 사처의 검기와 언기는 일체 모두 검단하고 만약 연음할 때 사용하게 되면 빈객과 주인을 모두 중죄로 논죄한다 하였는데 이를 명하여 원상에게 보이게 하니 정인재정창송 한 명의 김국광이 의논을 드리기를 세종조후에는 비록 당상간 일지라도 사라 능단을 입은 사람이 매우 적었는데 근래에는 사라와 능단의 의복이 매우 많으니 진실을 온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마땅히 검단해야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당상관은 이미 착용하도록 허락했으니 사신 접견과 본조 연양 이외에는 착용하지 못하게 한 것과 시중에서 매매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듯합니다. 북경에 가는 행차에 검찰하는 관원이 능히 금가하지 못한 것과 양계에서 교육한 사람은 진실로 마땅히 중죄로 논정해야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서용하지 않는 것은 너무 지나친 듯합니다 하였다. 홍윤성, 김질, 윤자원, 윤사헌은 의논하기를 성상의 교제가 진실로 적당합니다 하였고 조승문은 의논드리기를 폐해가 많은 풍속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법은 엄중하지 않을 수 없으니 상항의 전지에 의가에 시행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사처의 검기, 언기에 관한 조목은 모두 지워버리고 사라능단에 관한 조목은 다만 창기가 어전해서 정제할 때 이외에는 또한 금한다는 것만 남겨두고 북경에 가는 행차라는 조목에는 서용하지 않는다는 두 글자를 지워버리고 초피와 서피를 금한다는 조목에는 서자와 의관 역금이란 네 글자를 지워버리고 또 서피는 서인은 금한다고 썼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7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7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장례원에서 아뢰기를 새로 편찬한 대전의 첩 자녀조에 이르기를 대속 원인이 공비와 사비에게 장가가서 처와 첩으로 삼은 사람의 자녀는 그 아버지가 장례원에 아뢰어서 사실을 조사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병조에 공문을 보내어 보충대에 속하도록 하며 나이 16세가 찼는데도 알리지 않는 사람과 정부에 등록된 후 입역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여 환천한다 하였고 주에 이르기를 여자는 여기에 없다. 알리는 사람은 징구하는 노비의 예의에 의하여 농공행상한다고 했으니 만약 그렇다면 그 동생과 삼촌의 친족도 또한 진고하여 상을 받고 종처럼 사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념복의 지친으로서 진고하여 역사하게 된다면 은혜를 해치고 도리에 어긋남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신등이 가만히 상고해 보건대 원 6전 내에 비첩이 낳은 자녀는 한 핏줄을 타고난 골육지친이니 의뢰의 다른 노비와 같이 마음대로 역사할 수 없으며 제주가 현존한 자기 비첩이 낳은 자녀와 비록 제주는 죽었더라도 문서를 만들어 방량된 사람은 영구히 노와 양인이 되게 하되 양인과 천인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의 예의에 의하여 사수, 감수의 군대에 충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개국 초기에는 법제가 처음 만들면서 또한 굴리고의 은혜를 중하게 여긴 것이 이와 같았으니 조종의 뜻한 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청컨대 동성 삼촌 이상의 친족은 징고하지 못하게 하여 천륜을 보존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방량은 양인이 되게 합니다. 성정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7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정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7일 갑자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정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8일 얼축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7권 성종 6년 7월 18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은 윤계겸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지금 구겸을 경상우도 절도사로 삼았는데 신등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적군을 막는 것은 그 적임자가 될 만한 장수를 얻는 데 있습니다. 구겸은 배우지 못하고 술책도 없는 한 사람의 무부로서 게다가 여색에 빠져서 하는 짓이 광망하니 청거대 성명을 빨리 거두시고 훌륭한 장수를 가려보내어 본광을 튼튼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사람이 진시로 자질만 아름다우면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색에 빠졌다는 말은 또한 믿을 수가 없다. 이에 적당한가를 시험하려고 하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시로 57권 성종 6년 7월 18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어제 내린 사치와 참남을 금하는 전지 내에 서피의 검지는 제한이 없으며 토표피도 또한 검하여야 할 것이다 하니 승정원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토표피는 초피의 예의와 같이 다만 당상관에게만 이를 입히도록 허가하고 서피는 상품에 제한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전시록 57권 성종 6년 7월 18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57권 성종 6년 7월 18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경상우도 절도사 구겸이 와서 아뢰기를 신은 본디부터 재능이 없사온데 또 대간의 논박을 당하였으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스스로 마땅히 근신하면서 직무를 지킨다면 어찌 대간의 논박을 두려워하겠는가. 경은 불만스럽게 여기지 말고 나는 경을 믿고 있다 하였다. 성종시로 57권 성종 6년 7월 18일 을축 여섯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정교를 받으니 횡간의 가래조의 대군, 공주, 왕자군, 옹주, 배유, 모, 김비, 기비, 보비, 친시, 견마 이는 모두 상정하지 않았으니 그것을 의논하여 기록하라고 했는데 청컨대 지금 이후부터는 길예의 대군과 공주에게는 각기 기비 6명, 보비 2명, 친시 6명, 유모 1명을 왕자군과 옹주에게는 각기 기비 4명, 보비 2명, 친시 4명, 유모 1명을 대군과 왕자군에게는 견마인 각기 2명을 첨가 기록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로 57권 성종 6년 7월 18일 을축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57권 성종 6년 7월 18일 을축 여덟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 고려사를 강론했다. 우부승지 현석규가 아뢰기를 고려의 말기에 합단 등의 군사가 제 마음대로 표략하기를 무인지경과 같이 한 것은 국경 경비가 튼튼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지금 평안 황해의 두 도의 군대의 정원이 매우 적으니 방어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을 옮겨서 변방을 충실하게 한 것은 세조께서 이를 행하다가 다시 정지시켰으니 쉽사리 할 수는 없다 하였다. 현숙교가 아뢰기를 지금 신이 아뢰인 것은 백성을 옮기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각 품의 반인을 다 찾아내어 군호에 충당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 고을의 수군 정병은 비록 사고가 있어도 즉시 충당하지 않으면서 각 품의 반인은 선군의 정병으로 보충시킵니다. 또 취재한 군사가 합격하지 못하여 산원이 된 사람은 비록 반인으로 임명하여도 오히려 좋을 것인데 선군의 정병은 취재한 사람도 없고 산원이 된 사람도 없는데도 반인으로 이속시키니 신은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이 말을 어디로부터 들었는가. 이는 재성이 선군의 정병으로서 반인을 삼았는가 하였다. 현석규가 아뢰기를 그 상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일찍이 군정 낭청 임수경에게 들었습니다 하였다. 시독관 최숙정이 아뢰기를 임수경이 지금 군정 낭청이 되었으니 어찌 알지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진시로 이와 같다면 이는 큰일이니 임수경에게 물어서 아뢰라 하고였다. 현석규가 또 아뢰기를 세조조의 김질이 군적사로 있으면서 죄다 찾아내어 모두 군대의 정원에 충원시켰으므로 지금에 와서 패단을 진술하는 사람은 너무 치밀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병조로 하여금 군대의 정원을 적당히 줄여 군적을 고치게 했으니 진시로 좋은 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령 등이 여정을 많이 누락시켜
봉고를 아전에게 보내기도 하고 권세가에게 사설해 주기도 하여 반인으로 삼게 합니다. 이로 인하여 부유하고 충실한 사람은 빠져나가고 가난하고 세잔한 사람만이 고노에 예속되니 청컨대 중신을 가려보내어 간사와 협잡을 점검한 사람을 징계하여 100사람을 경계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최숙종은 아뢰기를 평안 황해의 두 도에 거주하는 백성이 매우 적은데도 그 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거주하는 사람은 모두 옮겨온 백성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큰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은 작은 손해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미천한 백성이 비록 토지에 안착하여 옮기기를 어렵게 여기지만은 변방을 충실히 하는 것은 곧 만세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약간의 호수를 옮기고 명년에도 또한 이와 같이 한다면 백성들이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도 두 도가 충실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매우 합당하다. 그러나 이 두 도는 토지가 매우 척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생활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세종조 때 2000여호를 옮겼는데도 사망한 사람이 900호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런 까닭으로 참 할 수가 없다 하였다. 최숙정이 아뢰기를 평안 황해의 두 도에는 백성의 역이 다른 도에 비하면 수배나 됩니다. 1년에 3대절과 일정한 시기도 없이 북경에 가는 사행들이 말에 짐을 싣고 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말먹이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으므로 일행의 말에 살아서 돌아오는 것은 몇 마리가 없고 길가에 쌓인 말의 해골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지금은 또 연전에 야인이 변방을 침범한 이유로서 조전장을 많이 보냈는데 이들이 각기 군관을 데리고 가게 되니 접대하는 일이 매우 번거롭게 됩니다. 평안도는 축적이 본디 적은데 지금 용도의 번거로움이 이와 같으니 이른바 변방의 소란이 일어나기도 전에 국맥이 저절로 세잔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지위가 높은 대신을 보내 절도사 이하의 관원을 모두 통치하도록 하고 겸하여 내지의 수령 중에 무죄가 있는 사람을 가려서 요회지에 나누어 운과하여 중간에 지휘하도록 한다면 일이 채통에 있어 접대하는 배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매우 적당하다. 그러나 지금 가는 조전장의 지휘가 모두 절도사의 아래에 있으니 절도사가 넉넉히 통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전년에는 적의 기병이 3,000명에 이르렀으니 예로부터 이같이 많은 적은 없었던 것이다. 적이 만약 군사를 나눠 침범 노략한다면 한 사람의 대신이 어찌 능히 승리할 수 있겠는가. 지금 조전장을 많이 보내는 것은 그들에게 변진을 나눠 지켜 뜻밖의 병고를 방비하려고 한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9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9일 병인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죄수인 종 막동이 절도죄를 3번이나 범했으니 형률로는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9일 병인 네 번째 기사 한성부에서 교지를 받들어 도성 안팎의 여성 집을 두루 살펴보고서 아뢰니 명하여 모두 철거하도록 했는데 모두 23소나 되었다. 다만 반석방의 두 곳 여성의 집은 산의 의지에 깊숙하고 공벽하여 민가에서 멀리 있어서 여러 여성이 거처할 만하고 인왕동의 한 곳 여성의 집은 세조조 때 창건한 이후로서 임금이 특별히 명령하여 철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9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 윤계겸 등이 차자를 올려 고겸이 절도사에 적합하지 못함을 논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9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2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론이 끝나자 지평서건이 아뢰기를 구겸은 탐음하고 광망하여 집에는 평양기생을 두고 또 서울기생을 사랑하여 매양 사냥놀이 할 적에는 반드시 두 기생으로서 자기를 따르게 했으며 진사 구영안은 일찍이 아내에게 장가갔는데 그 모형 김관이 버린 최씨가 난신 이문의 아내와 이웃에 살면서 서로 친하여 왕래했습니다.
최 씨가 어느 날 이문의 딸을 그 집에 불러와서 구영 안으로 하여금 몰래 간통하게 한 뒤에 성례를 시켜 이를 맞이했는데 이문의 처형 박중선과 그의 아우 박숙선 구겸이 함께 가서 보니 구영안이었습니다. 박중선은 몹시 놀라서 이를 내쫓았으나 구겸은 홀로 남고 가지 않았으며 밤중에 다시 구영안을 맞이하여 들었으니 절도사의 임무는 구겸과 같은 사람이 담당할 바가 못됩니다. 청건대 다시 임명하소서였다. 임금이 첫건의 신하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 정창순이 아뢰기를 만약 대간의 말과 같다면 마땅히 고쳐 임명해야 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전일의 과시로서 끝내버릴 수 있겠는가? 또한 반드시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20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20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사헌무대사 윤계겸 등이 사자를 올려 구겸의 절도사를 대치하도록 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경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20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경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20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경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21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경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21일 무진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론이 끝나자 대사원 윤계겸이 아뢰기를 구겸은 광망하여 절도사로서 임명할 수 없습니다. 절도사는 반드시 의중부 6조 대성의 천망을 기다려 주의해야 하는데 구겸은 천거가 없었는데도 전조에서 공공연히 의망한 것은 옳지 못합니다. 청건대 전조도 아울러 군문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구겸은 위장을 지낸 지가 오래되었으니 비록 천거가 없더라도 무엇이 방해되겠는가 하였다. 사간 박승질은 아뢰기를 옛날에는 조정에서 사람에게 관작을 줄 적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의논했는데 지금 구겸이 절도사가 된 것을 대간과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옳지 않다고 말하니 모름지기 고쳐 임명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첫건의 신하들이 모두 현명하다고 말하여도 옳지 않고 여러 대부들이 모두 현명하다고 말하여도 옳지 않으며 실제로 현명한 것을 보고 난 후에 이를 임명하는 것이니 지금 비록 모두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를 살펴보고서 옳지 않은 걸 보고 난 후에 버리겠다 하였다. 성교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21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교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21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원상과 형조판서 이승원 부재학 손순효에게 명하여 서로 송사는 노비의 정한 절목을 의논하도록 하니 정인지 정창소 한명의 김질 윤자원이 의논을 드리기를 노비의 정한은 비록 송사가 끝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가보년과 정유년의 기한을 정한 후에도 패단은 다시 전일과 같았습니다. 또 노비는 이쪽에서 얻게 되면 저쪽에서는 잃게 되니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므로 똑같은 우리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풍속에는 노비가 있은 후에 좀비가 구별되고 무노의 채통이 쓰게 되니 이 풍속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또 근래에는 혹은 호패로 인하고 혹은 군적으로 인하여 민간이 소란이 일어나 양민이 천인이 된 사람도 있으므로 지금 만약 기한을 정하게 되면 마침내 소양할 이유가 없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또 공천과 사천이 서로 송사를 한다면 공천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송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니 청건대 기한을 정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였다. 조승문과 김국광은 의논드리기를 정윤현과 가보년의 기한을 정한 것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정한을 고쳐 송사를 결단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대저 노비의 송사는 자기 집의 사사의 일인데도 국가에 소란을 일으키게 되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손순효는 의논드리기를 천도가 한정이 있으니 혹은 50년이든지 혹은 30년이든지 일정한 기한을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선지하기를 지금 비록 기한을 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투속된 사람은 다시 나갈 이치가 없게 된다. 조중조에도 또한 마지못해서 기한을 정했던 것이지 지금도 또한 기한을 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한 명에는 아뢰기를 마지못해서 기한을 정하게 된다면 양민이 되기를 호소하는 자와
공천 문제로 송사하는 자 또는 부모가 나눠주지 않은 노비 이외의 서로 송사하는 노비도 일체 모두 기한을 정해야 하는데, 혹은 부모가 모두 별세한 후 장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을 수십 년 동안이나 나누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니 그 원통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정창촌은 아래기를 노비가 서로 송사한 것은 원통하고 억울함이 가장 심한데 강약이 같지 않으면 시위를 지체하면서 결단이 나지 않으니 기한 전으로서 논정하여 마침내 강자의 차지가 된다면 그 원통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김질이 아래기를 신은 덕건대 병술련에 전한 대하는 고려 말기의 분뇨로 인하여 송사를 결단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 후 정유년의 기한은 하윤의 의견으로 정한 것인데 하윤은 부당한 노비를 얻게 되었으므로 힘써 청하여 기한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저 노비를 서로 송사하는 데 있어서 시위를 지체하면 결단이 나지 않은 것은 반드시 강약이 같지 않은 데서 초래된 것입니다. 강자는 자기 주장에 의거하여 지금도 기한 전의 것이라 해서 그대로 주장한다면 그 약자의 원통함은 이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의 의견으로는 스스로 형조의 장례원에서 사건을 다스릴 수가 있으니 어찌 기한을 정하여 송사를 결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처음에 기한을 정한 일은 경등의 말한 것으로 인하여 그 폐해를 상세히 들었으니 기한을 정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